근대화 이전의 자급자족 말기와 근대화 초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건축에 대해 막연하지만 느낀 점이 많았으며, 특히 1954년에 건축된 모더니즘 양식의 덕현관,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명 원형교사라고 하는데, 덕현관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받은 경험과 1959년에 건축된 김중업 씨의 부산대 구본관 건물을, 이건 제가 다니던 대학입니다. 이 대학 4년 동안 겪어보면서 근대 건축의 경이로움과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동시에 느꼈으며, 이러한 기억들은 내 건축 활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63년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입학하고 196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67년 ROTC 5기 소위로 임관하고 공병학교를 수료하고 제1111 야전공병단에서 소대장, 부중대장을 거쳐 중위로 제대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교량, 그 당시에 전방에 있는 가장 큰 다리, 근홍교라는 교량의 현장에 나가 있는 소대장이었습니다. 또 2층 종합막사, 목욕탕, 군인극장 등의 공사를 했으며 1.2.1 사태를 맞아 전투와 공사를 번갈아 하면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때의 그 군생활을 하면서 책정된 공사기간, 시공시 동원할 수 있는 장비, 유지관리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터득했으며, 이후 건축가로서의 활동에 이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 3개월의 군생활과 2년 7개월의 건축사 사무소 경력을 마치고 1972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신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의 주요 사립대인 영산대, 이제 해운대 캠퍼스와 양산 캠퍼스와 동서대의 설계 감리를 오랜 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의 겸임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학위는 부산대학교에서 공학사, 공학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15년간) 부산 고등법원의 조정위원, 건축 환경 분야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건축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를 가져서 나의 정신세계를 넓혔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으로서 이래 부딪히면은 크게를 못 보고 그 부분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나중에 조정위원을 하면서 내가 하는 건축 행위를 객관적으로 봄으로 해서 새로운 내 정신세계를 이루었고, 건축에 대한 관이 늦게나마 정립이 되었습니다. 건축을 제가 오래 하면서 우리가 서양의 근대 건축,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뭐라 할까요? 별로인 2등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막상 건축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원 건축 또는 서원 건축, 이런 고건축들이 굉장히 뜻이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만 근대 건축, 서양의 건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석사 학위를 받지 않고 한 10년 정도 실무 경험을
경력에 종사하면서 그 석사 학위를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내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주택 설계, 그 당시 초기에는 거의 주택 설계입니다. 큰 거는 못하고 주택 설계를 했는데 이 주택 설계가 10년이 못 가서 그게 철거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바뀌어졌습니다. 그건 그거를 보고, 아하, 조금은 내가 이 학문적으로 여기에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할 때는 엄청나게 그 변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 빠른 그 시대에 잘했다고 생각한 주택이 어느 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되고 그러면은 주택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또는 주택을 했는데 막상 거기 살려고 보니까 비용이 들고 그러면 옆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달고 부엌을 달아가지고 세를 주고 또 그것마저 부족하면은 2층으로 조그맣게 지어서 주인은 2층에 올라 1층을 오히려 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지금도 용어가 비슷합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이라는 이런 용어로 그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조금은 학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그냥 제가 설계한 모든 건물을 갖다가 10년 동안 있었던 그 설계를 모아서 그거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건물, 변해진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고 이 통계를 쭉 내서 그 당시 생각할 때는 내가 10년마다 한 번씩 이걸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삶이 바빠서 한 번 하고 끝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시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젊을 때부터 그걸 해왔는데 처음에는 부산다운 건축이 뭐냐 우리끼리 정의를 내리면서 결론은 좋은 건축물이 부산다운 건축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작업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요사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부산은 김해도 그렇고 보면 예를 들어가 낙동강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바다 하구에 너무 그 도시를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육지에서 같으면은 뭐 제방을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댐을 막는다든가 어떻게든지 그 물길을 잡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 같은 데는 바닷물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거기에 겨우 그 조수간만 차이의 한 1m 정도 위에 건물을 막 짓고 거기에 지하를 파고 이렇게 해서 과다 그 건축을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또 느낍니다. 결국은 자연 환경을 깊이 고려하는 그러한 건축물 또 그러한 도시 개발을 하여야만이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는 그 도시건축은 자연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고 개발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